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26일 오늘 또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분석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힘스, 미래에셋증권, 탑머티리얼, 현대제철, STX 그린로지스, 아가방 컴퍼니 요 6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역시나 간단하게 제가 정보 정리한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대힘스입니다. 일봉 중간, 월봉은 고점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PBR은 2.8 약간 높은 상태, ROE 부채 비율 적정한 수준, 배당도 적지만 주고 있는 수준이네요. 자사주는 없고 수급은 양호한 상태. 최근에 216억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 성장성 조선이라는 요 섹터 안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일봉, 월봉 다 고점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 역시 금융 관련주들 저평가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실적은 흑자인 상태,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1이네요. 저평가 위치에서 거의 적정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ROE는 8%, 부채 비율은 아무래도 금융 관련주다 보니까 조금 높습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당은 3.1% 그리고 자사주는 현재는 매입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꽤나 괜찮게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은 양호한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급 흐름이 좋았고 금융주 그리고 요런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금융주들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탑머티리얼입니다. 일봉, 월봉 모두 저점 상태에 있고 실적은 적자, PBR은 1.4, ROE는 역시 정자인 종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상태. 부채 비율은 그리 높지 않고 배당은 주지 않는데 최근 바닥권 라인대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현재는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바닥권에서의 자사주 매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수급은 중간 정도 수준 최근에 692억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그리고 요 수준이 매출액 대비 거의 200%를 넘는 수준이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최근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따라갈 만한 여지도 저는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저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내면서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일봉은 고점 상태, 월봉은 여전히 저점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적자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PBR은 0.24 굉장히 또 저평가 위치, ROE는 0%, 부채 비율은 80%, 배당도 분명 또 주고 있는 종목이죠. 실적 저는 적자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런 재무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특히나 수급이 굉장히 좋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관세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많다는 것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일봉 저점 그리고 월봉도 저점 실적은 적자인 상태고 PBR은 0.76 약간의 저평가 위치 ROE 적정 꽤나 괜찮은 수준이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은 상태네요. 배당 자사주는 지금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급은 중간이고 최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 관련주 이제 꽤나 많은 저점 라인대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HMM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을 또 따라가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운그룹주를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태 일봉은 저점 월봉도 저점 상태고 실적은 그래도 흑자인 부분 PBR은 0.91로
약간 그냥 적정 수준에 있고 ROE 그리고 부채 비율도 다 적정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은 주지 않고 그리고 자사주 현재 매입하지 않고 있지만 23년, 24년에는 저점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흐름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설명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은 중간, 그리고 최근 이슈는 대주주 지분이 증가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출산,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또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거의 주가는 바닥권인 상태에서 올라가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차트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힘스입니다. 현대힘스 정말 고점 라인대까지 잘 올라가 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조선 관련주들 부각될 때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모습, 분명히 큰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저항 가격대는 대략 22,800원대 넘지 못하는 최근의 저항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조선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힘스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점 대비 지금 위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일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생각한다면 사실 손이 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도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121선 대략 18,000원대 있네요. 요런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과 121선 깨졌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 지지 라인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주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흐름 현대힘스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것도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고점 라인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그래도 만약 보유하셨다면 이렇게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런 라인들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약간 요런 각도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저점 라인대 지지 받아내면서 우상향 했던 모습.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이탈했고 21선이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고 있는 요 변곡이 되는 지지 가격 라인대가 대략 18,000원, 19,000원대 정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 지지 라인과 올라오는 61선이 일단 중요 지지 라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지금 변곡이 있었던 가격 추세선 21선 요 지지 라인대들이 깨졌을 때 단기적으로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고점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 18,000원대 요 부분에 대한 지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 라인대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일 것이고,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나왔을 때 금융 관련주들 당연히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탑머티리얼입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사실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그 부분을 다 반납해내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 라인대 23,000원대 지지를 버티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바닥권이 주가가 거의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바닥권 라인대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23,000원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결국에는 이제는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결국에는 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결국에는 241선이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평선 라인대들이 모이는 구간을 한번 발생시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상승할지, 얼마나 기간 조정을 추가적으로
가져갈지는 당연히 저는 알 수 없지만 요 바닥권 라인 때 만약 보유하셨다면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요 23,000원대 지지 라인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23,000원대가 깨졌을 때는 오히려 지지가 없는 구간을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급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추세선 라인대를 돌려내려는 이런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요거는 정말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한 번의 돌파 이후 좋은 거래량 수급 들어온 상태에서 눌렸지만 바닥권 지지 2만원대를 버텨내면서 이평선 모임 구간 돌파 이후에 추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셨다면 이 종목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지금 위치는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가로 상승했을 때 다음 매물 저항 라인 때는 대략 38,000원에서 4만원대 구간, 이 부분이 약간 매물 저항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이런 저항 라인대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저항 부분에 대한 이런 소화의 흐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 라인은 일단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슈, 철강,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면서 특히나 미국 쪽과의 연관이 많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 한번 챙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약간 악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 라인 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대략 8,000원대 가격인데 이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대낙폭으로서 분명 빠진 부분이 있지만 요거 쉽지 않다. 그리고 100%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기는 분명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시가총액이 573억, 또 굉장히 소형주이고 지금 약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버티는지와 그리고 악재가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또 풀이가 될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려낼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저점 가격대는 이렇게 7,000원대까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하락했을 때 이 7,000원대를 버티면서 약간의 횡보 이후에 돌림의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구간 지지 포인트 보시면서 이 앞구간만큼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구간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입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 거의 10%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비율이 그리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요런 저출산에 대한 내용 부각되면서 급등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었지만 요 매물대 라인 때 지지 받아내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런 대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저출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특히나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한번 예전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한번 지우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추세를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 각도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바닥권 라인 때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태고 241선 그리고 수평 지지라인 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것도 깨고 내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요 지지 라인대와 아래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됐던 부분이 지지로서 같이 나오면서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또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듯 저출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사회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라인 때 지지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평선 라인 때들 121선, 61선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평선 5개가 모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될 때 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항 라인 때는 대략 6,200원대 정도 이렇게 저항이 만나는 구간이 최근에 많았었고, 지지 라인 때는 요 241선과 수평 지지 있는 부분 5,200원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5,200원대 지지, 6,200원대 저항 돌파일까, 혹시나 지지를 깼을 때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받으면서 눌림 상승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